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한 법정. 좌석도 모자라 복도까지 방청객들로 꽉 차 있습니다. 드디어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For all these three counts, we have decided to inflict her with only one sentence, that is sentence of death. 지켜보던 방청객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들은 이날이 오기까지 1년을 기다렸지만요. 정작 사형 선고를 받은 당사자는 이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누구냐고요? 바로 이 나라의 전직 최고 지도자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 한때 20년 이상 방글라데시를 통치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이른바 몬순혁명으로 기나긴 정치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혁명의 원인은 하시나의 내로남불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하시나 총리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아이콘으로 인정을 받던 사람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독재에 가까울 정도로 야당들을 탄압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특히 하시나 본인도 한때 독재 세력의 핍박을 받았으면서 똑같이 흑화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는데요. 하시나는 방글라데시의 독립 영웅인 셰이크 라흐만 초대 대통령의 장녀로서 아버지가 1975년 군부 쿠데타로 살해당하자 인도에서 망명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후 귀국한 하시나는 아버지가 이끌었던 아와미 연맹의 리더로서 민주화 투쟁 끝에 1996년 처음 집권했고요. 민주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정책으로 호평받았는데요. 특히 자국 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미얀마에서 탄압받던 로힝야족 난민 70여만 명도 받아들였습니다. 또 한때 세계 최빈국이었던 방글라데시의 1인당 GDP를 임기 중 3배 가까이 끌어올리는 등 경제 발전을 이끌었는데요. 하루에도 5번 이상 전력이 공급이 안 돼서 정전이 되거나 이러거든요. 그런데 전력 공급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 하드바 대교 같은 대형 인프라, 의료 수출 같은 것을 굉장히 잘해서 하시나는 이러한 성과 덕에 무려 4연임에도 성공했지만요. 이 과정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을 탄압한 데다 심지어 2024년 1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 관계자 2만 명을 체포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지난해 하시나의 최측근인 전직 경찰청장의 부패 혐의가 드러났고요. 하시나의 전 가사도우미가 석연치 않게 470억 원을 모은 사실이 알려지는 등 부패 스캔들이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공직 할당제 부활도 분노한 민심에 불을 붙였는데요. 바로 독립유공자의 자녀들에게 공직의 30%를 할당하기로 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열악하게 살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글라데시의 경우 상황이 좀 다르다는데요. 아까 하시나의 아버지도 독립운동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직 할당제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하시나 장기 집권 기간 동안 기득권이 된 상태였고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상황도 악화된 데다 무엇보다 방글라데시에서 공무원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청년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고 해요. 방글라데시가 경제 성장은 했지만 노동 집약적 산업의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그나마 월급은 낮지만 자기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렇게 지난 7월 방글라데시 곳곳에서 하시나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요. 하시나는 군경을 투입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요. 유혈 진압으로 1,400명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였지만 시위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আমাদেরকে মেরে তারপরে যে কোনো সিদ্ধান্ত বাস্তবায়ন করতে হবে উই আর ওপেন টু কিল্ড আমি দ্ব্যর্থহীনভাবে ঘোষণা করছি যারা হত্যাকাণ্ড লুটপাট ও সন্ত্রাসী কর্মকাণ্ড চালিয়েছে এরা যেই হোক না কেন তারা যেন উপযুক্ত শাস্তি পায় সে ব্যবস্থা নেওয়া হবে. 결국 8월 하시나는 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 헬기를 타고 인도로 망명했습니다. 이후 방글라데시에서는 하시나 정권 시절 탄압받았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가 과도정부 수장을 맡았고요.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내년 2월 있을 총선에서 민주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시나의 사형이 실제로 집행될지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그동안 인도 측에 하시나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실패했거든요. 사형 선고 이후 인도 외교부는 방글라데시 국민을 지지한다며 송환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요.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해요. 범죄인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조약이 있지만 정치적 성격의 범죄는요. 인도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갖고 있어요. 인도 입장에서도 보면 뉴델리 6년 동안 살면서 가장 자기들하고 협력을 가장 많이 해서 가장 외교적으로 우방인 나라. 이 와중에도 하시나는 사형 판결을 앞두고 본국에 있는 자신의 지지자 수백만 명에게 총선 보이콧을 부추겼고요. 사형 판결이 나온 다음에도 방글라데시 내에서 찬반 여론이 뜨겁게 대립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시나 정권 하에서 그래도 경제가 좀 많이 발전했거든요. 한때 말할 때는 뭐 50%가 넘기도 했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35에서 한 40% 나오는 것 같아요. 내년 선거에서 정권이 또 실정을 하다 보면 이제 지지기반이 또 확대될 것 같아요.
비록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도 방글라데시의 최근 정치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남아시아에서 중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높은 브릿지 컨트리라 그러거든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게 된다면 인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강력하게 연결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방글라데시는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금 민주화를 꽃피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